상도동계 핵심이었고요. 현재 여권, 이 여권에서 정무장관 원내대표 지냈었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김덕룡 전 장관 민화협 의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그 하나갑 대표에게 드렸었던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비중과 비슷한 강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뒤에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놀랐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는데 예. 제가 그 결정의 배경이라고 할까 그런 거 설명하니까 참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마이크가 잠깐 빠져 있었는데 다시 마이크 제대로 차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여쭤봤거든요. 왜 박근혜인가 아까 하나갑 대표께 여쭤봤고 왜 문재인인가? 왜 문재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저는 그것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안철수 현상이 좀 멈춰지거나 좌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문재인 후보야말로 정치 쇄신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제가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문 후보를 만나서 사실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네. 국민 통합 정부라는 것은 정치 쇄신 세력, 또 민주 세력, 또 미래 세력, 그리고 중도 보수 세력이 함께 만나는 그런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문 후보께서는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시고 그런 뜻을 광화문 그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쇄신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을 믿게 됐지요. 네. 자, 그렇다면 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박근혜 후보에는 그 존재 자체로서 국민 통합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요. 태생적인 한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분은 또 아버지 영광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성장 과정을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예. 그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가 좀 저는 불투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네. 이 민주주의로 진짜 가겠다는 것인지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 통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당선되면 당선되는 날부터 민주화 투쟁 선언이 속출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예. 박근혜 지금 후보가 당대표 할 때 네. 그때 같이 원내대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본인이 속해 있던 소속 정당의 대표였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같이 당대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은 대화를 할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한계라고 할까 이런 걸 느꼈고 특히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 제안을 했는데 절벽감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당시에요? 예. 제가 참 자세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예. 지금 전 장관님께서는 지금 새누리당 여기서 5선 국회의원 하시지 않습니까? 정무장관 원내대표 하셨고요. 네네. 자기가 그 정치 세력에 몸담고 거기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정당, 그 세력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5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셨고 6인의 멤버였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새누리당과 이명박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다른 당입니까? 다른 당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예. 후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박근혜 후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흔히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보수와 군부 통치 세력을 굳이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 보수로서는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지금 이제 군부 말씀하셨지만은 1990년 3당 합당 때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군 출신이었고 같이 하셔서 민자당 같이 하셨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3당 합당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딸이고 군 출신 그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예. 그 당시 어쨌든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예. 그건 국민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 출신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를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장시간 해보신 거죠? 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 직접 만나보니까 아, 대통령감이다. 대통령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던가요? 문재인 후보.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요. 예. 결코 허위나 거짓의 인물은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런 점은 꼭 고쳐야 된다라든지 이 점은 꼭 유념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느 특정 정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정 정파요. 네. 네. 그리고 이념적인 면에서도 좀 더 플렉시블한 융통성 있는 그런 후보로 가서 폭넓게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런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좀 더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너무 왼쪽으로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예. 생각보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예. 또 그리고 상당히 그 여백이 있는 후보예요.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저는 비교한다면 예. 조금 잘못 만들어진 그런 완성품 아닌가. 근데 문재인 후보는 좀 여백과 가능성이 좀 남아 있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다른 장점을 좀 채울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시는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네. 직접 통화하시거나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은 거죠? 아니죠. 이번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제가 저 나름대로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에서 그걸 오도한 게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민주화를 확고히 이루고 예. 지금 은퇴하셔서 계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현실 정치에서는 좀 초연해 계시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그렇게 가시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분께 누구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선 판세가 박빙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장관님 보시는 대선 판세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미세하지만은 박근혜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를 타면서 추격을 하고 있어서 혼전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이름까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혼전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지만 좀 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뇌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판단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좀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역사를 이렇게 좀 보니까요. 우리 역사가 우여와 곡절은 있었지만은 예.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중요한 결정을 선택할 때 항상 정의로운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문재인 후보가 결국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혼전인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장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야 이제 정치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자리를 가지겠다든가 내 이름을 내세우거나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단순히 정치 쇄신이라든가 정계를 재편성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심부름하고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일에 봉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정부를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든 5년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참 많은 신뢰를 잃고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참 안타깝고요. 저 자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까 한화갑 대표께서는 박근혜 후보가 동서화합하고 국민들 통합시키는데 적임자라고 본다 하셨습니다. 지금 양 진영 다 국민 통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더 통합의 적임자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은 또 그리고 두 분이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좋은 이해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후보는 태생적으로 그런 좀 한계가 있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펙트럼이 좀 높고 여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그 소통의 능력이 있고 그 통합이라는 것은 우선 소통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포용이라는 면에서 좀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통합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런 자질을 문 후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화갑 전 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진영을 다 이제 오가신 분들이고 다 겪어보신 분들이니까 네. 앞으로 국가의 사회의 원로로서 국민들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 누가 당선되든 물론이죠. 해주시기를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